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휴맥스 모빌리티 사업에 승부수를 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휴맥스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셋톱박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TV 보시는데 그 앞에 단자 있죠, 단자. IPTV나 뭐 SK 브로드밴드나 LG U 플러스나 KT 올레 TV를 보시면 앞에 이제 TV 연결하는 데 있어서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가 셋톱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거의 2000년대 우리가 이제 위성방송이나 IPTV가 없었던 시절에서는 그게 별로 TV가 이제 보급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 성장세가 이어졌었던 부분이었는데, IPTV가 생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커넥티브 TV, 케이블 TV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위성방송이나 IPTV 쪽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지면서 이 셋톱박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도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017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을 보시면 1조 6천억의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완전 박해서 80억 밖에 못하지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대한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2010년만 보더라도 실적은 엄청나다. 네. 그래도 못해도 한 5%에서 6% 정도만 가져가도 이 규모의 경제로 매출이 엄청 크잖아요. 예전에는 여기보다 더 컸으니까 2조나 3조 정도 했어도 한 1000억 1500억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긁어 모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셋톱박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를 설치를 해놓고 오랜 기간 바꾸질 않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IPTV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셋톱박스 단자를 바꾸기도 하지만, 이 통신사가 셋톱박스 시장에 아예 진출을 해버려서 셋톱박스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엄청나게 치열해진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많이 팔아도 돈이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17년도 5년간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작년까지 이게 1조 6천억의 실적이 작년에 6천억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물론 2019년과 20년 정도에는 실적이 흑자로도 좀 전환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단기 순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적자로 완전히 전환돼 버린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도 적자, 다 순이익 자체도 적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동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하죠. 그게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사업을 2019년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사업을 보시면 회사를 볼 때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그러니까 계열회사를 좀 볼게요. 계열회사를 보시면 참고로 이제 휴맥스 홀딩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주사 형태고요. 휴맥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죠. HNI가 휴맥스가 자회사. 근데 사업 자회사는 이제 휴맥스이기 때문에 휴맥스 밑으로 다 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맥스 모빌리티를 이제 2019년에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RT 모빌리티, 위너코, 바이클럽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휴맥스 모빌리티 밑에 하이파킹, 피플카, 휴맥스 팍스 이런 업체들의 기업들을 이제 다 묶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사 홈페이지로 가시면 조금 더 잘 원활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빌딩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투 빌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빌딩에 있어서 빌딩 가면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자체 내 투자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공유 주방 관련된 업체, 인공지능 재활용 자원회수 로봇 관련된 업체, 이런 업체들, 그리고 후방 사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셋톱박스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통신 장비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제 플랫폼 및 시스템을 이제 자회사 알티캐스트를 통해서 만들고, 이제 자회사 다른 회사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제 기타 서비스를 만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내 부가 서비스인데, 이거는 최근에 상장이 됐었던 소카랑 좀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카는 이제 카플렛이라는 업체와 거의 이제 유사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틀린 게 있죠. 동사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비도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주차 관련된 정보 관련된 부분과 자동차 유지 관리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카는 이제 차량을 공유하는데, 카쉐어링 하는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휴맥스 모빌리티 쪽은 이 인프라 쪽과 주차장, 그리고 자동차의 유지 관리까지 통합적인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1,400억 정도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참고로 휴맥스 자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800억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1,800억인데 자회사가 1,6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참고로 이 휴맥스 모빌리티 쪽에 이제 기존에 200억 정도는 펀드로 기존 투자가 되어 있었고요. 1,4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번에 투자한 업체들을 보면 이제 운용사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농협이 좀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1세대 이제 벤처 기업가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변대규 이 대표님, 회장님이 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있다라는 거죠,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많이 영향력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긴 하지만, 네이버가 돈이 안 되는데 투자를 할 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사회 의장님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제안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장중에 1,6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장중에는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랐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시간외로 상한가를 만든 거 보니까, 이제 장중에는 어떻게 보면 재료 나오고 나서, 노출이 되고 나서 재료에 판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막 실렸어요. 100만 주, 40만 주, 90만 주, 280만 주, 그래서 한꺼번에 한 5, 600만 주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30분 봉으로 보면. 네. 그래서 거의 한 800만 주가
터졌네요, 거래량이. 근데 이게 이제 뭐 단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니까 한 200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윗꼬리를 많이 단 그런 양봉이 출현이 됐습니다. 근데 앞불사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네. 네. 참 재밌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 휴맥스가 그 이제 충전 인프라 쪽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 CEO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후보지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충전 시설 납품권을 수주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휴맥스가 대영채비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테슬라가 그 국내 쪽 충전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동사는 또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소카가 상장이 최근에 됐잖아요. 최근에 된 게 지금 시가총액이 6,600억입니다. 예. 차량 공유가 이제 주된, 카쉐어링이 주된 그런, 물론 뭐 주차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좀 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상당히 뭐 주차나 인프라나 뭐 그런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카카오 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네이버 쪽이 휴맥스 쪽에 조인을 했다라는 거,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좀, 그러면 이제 휴맥스는 네이버 라인이 되는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 이제 소카 라인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소카의 최대주가 이제 다음 쪽 관련된 계셨던 분이라, 뭐 지금은 바뀌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카카오 쪽에 좀 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 소카는 이제 카카오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맥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뭐 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IPO 뭐 이런 거는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1,800억이니까 조금 더 뭐 길게 좀 보셨을 때 뭐 한 3,4천억은 뭐 그냥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라는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017년에 1조 6천원에 80억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10,000원 나왔고, 이게 길게 보면 이게 한 몇십만원까지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증자하고 막 무상증자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됐다. 예전에는 거의 뭐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휴맥스. 어찌됐든 모빌리티에 승부수를 걸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넉넉히 뭐 여유있게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